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정신적으로 폭격맞은 이 시대에서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저의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과 만나서 의견을 서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요즘은 AI가 이 시대를 점령해가고 있어서 일자리도 몇만 개가 없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없어질 것 같대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인데 이 시대를 따라가기가 참 버거운 시대가 되었네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려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나르시시스트 엄마로 인한 딸에 관해서 또한 그 딸의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 회복 과정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르시시스트 관계 수업의 저자인 브렌다 스티븐슨의 책에 도움을 받아서 오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녀 간의 유대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손상된 유대감은 아이에겐 파괴적이죠.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겐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딸은 엄마의 사랑을 쟁취해야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엄마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엄마가 퇴근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를 둔 딸들은 대개 자기 돌봄 문제를 아주 힘들어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것들, 규칙적인 샤워,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체내 수분 유지, 일정한 수면 시간 확보 등의 자기 돌봄이 제대로 하지를 못할 수 있어요. 이 딸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엄마를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느끼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딸들은 일찍부터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본인에게 비난이 온다는 사실을 배워서 자신을 방어하느라 소진되는 상태를 피하려고 일단 사과해서 갈등을 끝내려는 습관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자신이 엄마의 분노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며 엄마를 자극한 것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결국 딸은 엄마와 인에이블러의 거짓말과 왜곡을 내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인에이블러란 조장자라는 뜻으로 본인은 상대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사람, 대개 나르시시스트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학대를 치료 중인 사람들은 인에이블러를 날아다니는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는 오주의 마법사에서 사악한 서쪽 마녀를 지키며 그녀의 명령을 수행하는 동물이죠. 인에이블러는 나르시시스트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자기애적 성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공동 의존적이거나 쉽게 휘둘리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인에이블러는 자신이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격당하는 희생자가 되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옹호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굴복함으로써 인에이블러는 보호를 받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에이블러의 충성은 그들이 갈구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칭찬과 애정으로 보상받습니다. 인에이블러가 나르시시스트의 거창한 페르소나를 어느 정도 믿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인에이블러는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특권과 위신을 획득하며 그들은 아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나르시시스트의 분노에 굴복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며 희생양을 삼을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그들만의 병적인 관계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방치된 상태로 두거나 제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나르시시스트와 인에이블러 부모에게서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인에이블러는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나르시시스트의 안위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을 휘두르려는 속셈으로 딸에게 너의 감정이나 의견에 근거가 없거나 둘 다 중요치 않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은 이러한 가스라이팅 대화를 자신의 내면에 흡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인을 가스라이팅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군들이 수용소에 잡혀온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살 가치도 없고 써먹을 때라고는 하나도 없는 놈들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스스로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은 비인간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딸의 현실 인식이 부정확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득하죠. 딸 역시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는 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만일에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이 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자기 사랑과 자기 확신을 포함해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은밀한 학대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관계가 실패하면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을 확실히 말하고 싶고요. 당신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충분하며 손상된 자존감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 엄마로 인해서 심각한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왔으며 내 경험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해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죠.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고 진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발견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지금 가슴속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이유와 그 느낌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직감에 따른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 감각을 신뢰하는 법도 배울 것입니다. 직감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감정은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와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도 도와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고 엄마의 자기애적 특성을 식별함으로써 회복은 시작됩니다. 엄마에게 받아야 할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했음을 수용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면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치심과 죄책감 없애기입니다. 당신이 철저하게 경계를 설정하면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반발할 것이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용해서 다시 휘둘러서 당신을 원래대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당신의 결단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버리고 경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서 살아남는 생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치유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디 엄마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설정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